안녕하세요. 2021년 1학기 공학수학 1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어, 이 교과목 운영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우누리에서 볼 수 있는 강의 계획서 말고 제 블로그에 상세한 강의 계획서를 또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 계획서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제 블로그 주소는 여기 보듯이 http 콜론 하시고요. 슬래시 2개 하시고요. 블로그 닷 네이버 닷 com 이렇게 하시고요. 슬래시하고 이제 이게 블로그 주소입니다. GEOINSKY 이렇게 치시면 이리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블로그 주소고요. 그러니까 공통 주소 말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GEOINSKY 지아인스키 이것이 제 블로그의 주소입니다. 이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 평가를 하는데 성적 평가하는 항목과 비중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이 미분 방정식 부분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배울 건지 그 진도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 1장 미분 방정식 시작하는 부분부터 해서 4장 라플라스 변환까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 교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내용은 영상 파일로 다 만들어지니까 영상 파일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시험 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당연히 시험도 이 학습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니까 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나 퀴즈, 중간시험, 기말시험 이런 것들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마찬가지로 학습 영상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 영상에서 배우는 내용만 잘 따라오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이수하는데 이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서 출력을 하시려면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우선 여기 있는 블로그 주소를 치시고요. 그 블로그에 가시면 강의 계획서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거기에 제가 강의하는 과목들이 교과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은 공학수학 1이라는 과목을 지금 듣고 있는 거니까 공학수학 1이라는 과목 이 서브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온 파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는 제가 대표 카테고리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있는 강의 계획서들이 그냥 블로그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교과목 이거 강의 계획서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안 가도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뒤로 밀려서 감춰지면 이 순서로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학수학 1이라는 이 교과목 서브 카테고리에 가시면 올라온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에 이제 2021년 1학기 공학수학 1 강의 계획서 이런 제목으로 파일이 올라가 있어요.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항상 여기 와서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다운로드 하셨다가 필요할 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강의 계획서를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교재에 대한 부분과 성적평가 항목 비중, 진도에 대한 부분이 다 있으니까 여기서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인데요. 미분 방정식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방정식인데 그 안에 어떤 미지함수의 미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공학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과학 문제를 풀려고 한다든지 사회과학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수학적인 언어로 고쳐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수학적인 언어로 여러분들 필요한 문제를 표현해 놨을 때 그것이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목에서 미분 방정식이라는 과목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때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럴 때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방정식 안에 어떤 미지함수에 미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보면 이런 식이죠. F는 ma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F는 force, 힘이라는 뜻으로 물체에 가해진 힘이고요. M은 mass라는 뜻으로 물체의 질량이고요. A는 acceleration이라는 뜻으로 물체에 가해지는 가속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F는 ma라는 이 식을 보면 F는 가해진 힘이고 M은 물체의 질량이고 A는 물체의 가속도니까 이 식을 표현하려면 물체의 위치 함수가 필요하죠. 자, 그럴 때 시간 t에서 어떤 물체의 위치를 우리가 어떤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물체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함수,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고 있는 함수, 그런 뜻으로 미지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럴 때 그 미지함수가 xt 이렇게 표현됐다고 해볼까요? 즉 xt라는 것은 여기 t는 time이라는 뜻으로 시간을 표현합니다. 시간 t에서 주어진 물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그 물체의 위치 함수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그 물체의 가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위치 함수를 2번 미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t라는 함수를 dt제곱분의 d제곱 하는 연산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dt제곱분의 d제곱 x 이렇게 됩니다. 즉 x의 더블 프라임 하고 쓸 수 있겠죠. x의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이 함수는 xt라는 함수의 2개 도함수지요. 그렇죠? 예, 2번 미분했다라는 뜻으로 2개 그 미분한 횟수를 개수로 표현을 합니다. 해서 2개 도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함수의 도함수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1개 도함수도 도함수라고 얘기할 거고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 4개 도함수 그 이상의 고개 도함수도
모두 어떤 함수의 도함수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벌써 이계 도함수가 이 방정식 안에 포함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ma라는 값은 m 곱하기 x의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실제로 주어져 있는 가해지는 힘을 다 계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자연 현상 속에서 그 힘을 다 계산하려고 하면 아주 작은 힘들도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아주 미약한 힘들도 있어요. 하지만 물론 물체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힘,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계산을 하다 보면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라는 것을 이 xt라는 이 함수의 값을 조금이라도 바꿔주는, 아주 작은 거 말고 눈에 보일 정도로 이만큼 바뀌었구나 하고 인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바꿔주는 메이저한 힘, 그런 힘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힘은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당연히 시간 t에서 물체의 위치가 바뀔 테니까 그 시간 t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물체의 위치가 또 역시 시간 t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고정된 물체도 있겠지만 움직이는 물체도 있으니까 그 xt 위치가 또 힘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낙하할 때 그 떨어지는 힘이 있지만 떨어지지 못하게 반대쪽에서 저항하는 힘도 있어요. 그런 힘들은 보통 물체의 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속도와 가속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데, 물론 삼계도함수의 영향도 받아요. 그런데 가속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미약한 힘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가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저항은 생략을 하고, 많이 생략을 하고 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것만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속도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속도라는 것은 위치함수 xt를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즉 dt분의 dx입니다. 그러니까 x 프라임 t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고 힘이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금방 얘기했듯이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에 x의 더블 프라임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로도 표현돼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F라는 힘은 우선은 시간 t와 그리고 위치 x와 그리고 속도 x 프라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표현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방정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F는 ma라는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보니까 이 식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떤 미지함수 xt가 있고 그 미지함수 xt의 2계도 함수가 포함되어 있고 1계도 함수가 힘 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어떤 미지함수의 도함수 그리고 2계도 함수 이 등등을 전부 도함수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dt 하는 값, dx 하는 값은 미분이죠. dt는 t의 미분이고 dx는 x의 미분이고, 그래서 어떤 미지함수의 미분 dx라는 항이 포함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처럼 어떤 미지함수의 미분을 포함하는 그런 방정식을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미분 방정식은 미지함수에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다. 도함수를 포함하니까 당연히 그 도함수 dt분의 dx 그 안에 x의 미분 dx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나 x의 미분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어떤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 말고, 뉴턴의 운동 법칙 말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뒤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상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로 질량 용수철 모델을 한번 들어볼까요? 질량 용수철 모델. 예, 여기 어떤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예, 이렇게 자연적으로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놨을 때 이 위치, 최초의 위치를 0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질량을 매달았어요. 그럼 이렇게 중력을 받아서 늘어나겠죠? 예, 여기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용수철, 예, 이 용수철은 예, 탄성 계수가 K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럴 때 여기 늘어난 요 길이가 있을 거예요. 시간 t에서 이 늘어난 길이, 이것을 xt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는 나중에 다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우선은 지금 첫 시간에서는 이 결과만, 미분 방정식을 설명하는 중이니까 결과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xt라고 하면 우리는 이 상황을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때 x의 더블 프라임 가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x 프라임 속도가 되겠죠. 가속도와 속도 그리고 x 위치 함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용수철 이 그림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m 곱하기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 곱하기 x 프라임 플러스 k 곱하기 x는 0이다.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m은 이 물체의 질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c라고 표현한 것은 감쇄 상수입니다. 예, 댐핑, 감쇄,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감쇄 상수, 그걸 c라고 표현했어요. constant란 뜻으로. 예, 그리고 k는 용수철 상수입니다. 탄성계수, 예, 용수철 상수. 예, 이렇게. 예, 이런 값들을 가지고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예, 이것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용수철 얘기를 할 때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모른다고 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이제 살펴볼까요? 우리는 미분 방정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미지함수 x에 대해서 x 프라임, x의 더블 프라임, 예, 미지함수 x의 도함수들이 이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식을 풀어서 우리는 xt라는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방정식도 미분 방정식이구나. 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미분 방정식은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다. 아주 간단하지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수학적 사고 과목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식은 여기 대문자 t는 물체의 시간 t에서, 시간은 소문자 t로 쓸 거예요. 시간 t에서의 온도입니다. temperature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예. 그리고 m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의 온도입니다. 우리가 매질의 온도라고 불러요. 예. 그 매질의 온도와 마이너스 T 했으니까 물체의 온도의 차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K는 그냥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 K. 자, 그렇다면 M-T에 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엇이 그렇게 비례하는 거냐? dT분의 D 대문자 T. 즉, 물체의 온도 대문자 T로 표현했죠? 그것을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체의 온도의 변화율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뉴턴의 냉각 법칙을 이 식을 가지고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물체의 온도의 변화율은 그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매질의 온도와 그 물체의 온도의 차에 비례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실제로 그것을 뉴턴의 냉각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대문자 t라는 미지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에 대해서 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대문자 t라는 미지 함수에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분 방정식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예를 가지고 미분 방정식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미분 방정식은 미지함수의 도함수, 예,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방정식, 이제 우리가 다루는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미지 함수를 구해야 돼요.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미지 함수를 그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해 놓고 그 해가 어떻게 표현될까? 어떤 함수일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해를 구하는 작업을 그 미분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미분 방정식은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고 그 미분 방정식 안에 있는 그 미지함수는 그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함수고 그 해를 구하는 작업을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한다. 어렵지 않죠? 예, 해를 구해라 또는 풀어라. 예, 이렇게 하면 그 미지함수를 계산해 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예를 들었던 세 개의 방정식을 이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정식은 여기 도함수를 보면 x의 더블 프라임 하는 것이 최고계 도함수지요. 2개 도함수가 최고계 도함수입니다. 가장 높은 개수의 도함수다. 그런 뜻인데 3개 도함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개 도함수가 제일 높은 도함수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최고계 도함수의 개수 2가 있죠. 2개 도함수니까 예, 이 개수를 바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개수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미분 방정식의 개수는 2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2개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쉬워졌어요. 만약에 3개 도함수가 최고계 도함수였다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은 당연히 3개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4개 도함수가 최고계 도함수였다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은 4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도함수의 개수 중에 가장 높은 값, 그 값을 그 미분 방정식의 개수라고 한다. 그리고 그 미분 방정식을 그 개수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어려운 거 없었죠? 예. 그렇다면 여기 뉴턴의 냉각 법칙에는 여기 도함수만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은 1개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 용수철 모델에서 보니까 용수철 모델도 x의 더블 프라임이 즉 2개 도함수가 최고계 도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량 용수철 모델도 2개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개 미분 방정식, 2개 미분 방정식, 1개 미분 방정식 예, 이렇게 3개의 미분 방정식을 살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그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하고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함수하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함수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예, 예제 1.1을 한번 볼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y는 x제곱 이렇게 표현된 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예,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dx분의 dy는
여기 왼쪽 y를 미분한 거죠. 그러면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그러니까 dx분의 dy는 2x다라는 식을 얻지요. 자, 그런데 dx분의 dy는 2x라는 식을 보면 이것은 미분 방정식이네요. 그렇죠? 어떤 미지함수 y가 있고 그 y의 도함수가 이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고계 도함수가 1개 도함수니까 1개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1개 미분 방정식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는 dx분의 dy는 2x다라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 dx분의 dy는 2x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해는 하나가 바로 y는 x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미분 방정식이 하나 주어진 거고 그 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거예요. dx분의 dy는 2x하고 같으니까 양변에 dx를 곱해줄까요? dx라는 건 x의 미분입니다. 실가함수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죠. 그렇다면 그냥 실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이런 사칙연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처럼. 자, 그렇다면 양변에 dx를 곱하면 이 방정식은 dy는 2x dx다. 이렇게도 표현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dy는 2x dx다. 이렇게 준 것도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미분해서 미분 방정식을 만들었고 그랬으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하나의 함수를 알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를 구해라 했을 때 어떻게 구하는 건지는 이제 차근차근 얘기해 나갈 항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건데 예, 우선은 함수를 가지고 먼저 가봤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아, 요걸 미분했더니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생겼구나. 어렵지 않죠? 예,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얻은 미분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미분했던 그 함수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해는 이렇게 y라는 것을 우리가 해라고 한 거니까 y가 무엇이다 라고 딱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음함수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예제 1.2를 한번 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예, 이렇게 표현된 식은 어떤 것이 독립변수고 어떤 것이 종속변수인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냥 x와 y를 섞어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무엇이 종속변수, 즉 함수, 그리고 무엇이 독립변수,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변수, 예, 그런 것인지 풀지 않고 놔둔 것, 예, 그것을 음함수 표현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음함수의 도함수라는 걸 배웠으니까 수학적 사고에서 그렇다면 이걸 양쪽을 미분해서 또 식을 하나 얻어볼 수 있겠네요. 한번 미분해 볼까요? 자, 우리가 x로 미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dx분의 d라는 연산을 취하면 됩니다. 거꾸로 y로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dy분의 d를 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로 미분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x제곱은 2x가 되겠죠. 근데 y제곱은 다르죠. x로 미분할 때 x를 변수인 것처럼 생각해서 미분을 한 거니까 y는 x의 함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성함수의 도함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인가의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가 나가서 2배의 무엇. 근데 무엇 하는 것이 함수니까
그걸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게 연쇄법칙, 체인룰입니다. 합성함수의 도함수 방법. 그렇죠? 자, 그렇다면 y를 x로 미분한 거니까 그냥 do로 dx분의 dy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걸 곱해주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다 미분이 됐어요. 그것이 4하고 같았으니까 미분한 것은 미분한 것끼리 같아야 됩니다. 근데 4는 상수함수죠. 그럼 미분하면 영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라는 음함수로 표현된 이 방정식이 미분이 됐어요. 미분하고 나니까 그 결과가 2x 플러스 2y dx분의 dy는 0이다. 이런 식이 됐죠. 그런데 이 안에도 보니까 dx분의 dy, y라는 미지함수의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이 식을 미분한 거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y가 바로 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y라는 값을 풀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예, 이걸 굳이 풀면 우리 음함수 표현에서 배웠지만 y의 제곱이 있으니까 y는 하고 풀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두 개의 방법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y가 플러스로 표현됐다면 y는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 중에서 x축 위에 있는 반쪽 원을 표현하는 거죠. 예, 이 식은 원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데 굳이 y는 하고 풀어서 원의 반쪽만 표현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풀지 않고 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야. 이렇게 해를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위의 문제처럼 y는 x제곱이다. 예, 이렇게 해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예, 이렇게 놔둘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표현해서 음함수 모양으로 해를 놔둘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를 표현하는 방법은 예, 여러 가지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미분 방정식은 2x 플러스 2y, y 프라임은 0이다. 이런 미분 방정식이었지만 오른쪽이 0이니까 예, 양변을 2로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간단하게 정리가 돼서 x 플러스 y, y 프라임은 0이다. 예,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죠? 또는 x를 넘기고 y로 나눠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분의 x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하나의 미분 방정식, 이렇게 표현해도 하나의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같은 모양으로 변형되어 온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라는 것은 dx분의 dy가 마이너스 y분의 x다라는 미분 방정식에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해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예제 두 개를 가지고 알아본 겁니다. y는 x제곱하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이렇게 해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해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 식을 만족하는 y라는 함수가 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미분 방정식이 먼저 주어졌을 때 그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 게
이 과목의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한번 차근차근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 방법은 뒤에서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그 방법의 이름도 있어요. 예, 그걸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먼저 다뤄보는 겁니다. 자, 예제 1.3을 한번 볼까요? 미분방 정식 dx분의 dy는 ex 이것의 모든 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즉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예, 그것을 미분해서 얻었던 미분 방정식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y는 x제곱 하는 것이 dx분의 dy가 ex다.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니다. 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서 ex가 된 거니까 그렇다면 dx분의 dy가 ex다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 어떤 함수 y를 미분했을 때 ex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미분해서 ex가 되는 모든 함수지요. 자, 그럼 그 중에 한 예로 여러분들은 x제곱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수학적 사고라는 과목을 통해서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영함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함수에 상수함수를 더해줘도 미분하면 다 사라져요. 상수함수는 0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수를 더해줘도 여기 x제곱에다가 상수를 더한 것은 미분하면 전부 2x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모든 해는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y는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되는 모든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모든 해는 y는 x제곱 플러스 c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선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c라는 값은 예, 우리가 임의상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임의상수를 포함하는 어떤 해를 얻은 거죠. 이렇게 임의상수를 포함하는 임의의 상수, 이것을 포함하는 해를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주고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해라 그러면 임의상수를 이렇게 포함하는 걸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여기 이 문제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미분해서 ex가 되는 모든 함수를 구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일반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y는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된 함수는 전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니까 이 상수 c는 말 그대로 임의상수니까 내가 어떤 상수를 대입해도 다 똑같아요. 미분하면 ex가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c에다가 0을 대입하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y는 x제곱도 하나의 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c에다가 30을 대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역시 상수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30. 이것도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반 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반 해에 표현된 어떤 상수, 임의상수에 특정한 값, 0을 대입한다든지 30을 대입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수를 c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해. 여기서 보면은 y는 x제곱 또는 y는 x제곱 플러스 30 이런 해들을 특수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임의상수를 포함하는 해는 일반해. 그 일반해의 임의상수에 내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해는 특수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다 보면 일반해를 얻었을 때 그 일반해의 어떤 상수에다가 내가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데 해가 되는 그런 해가 있어요. 그런 해를 특이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임의상수 C에다가 내가 1을 대입한다든지 0을 대입한다든지
어떤 실수를 대입해 가지고 얻을 수 있으면 특수해라고 하는데 분명히 해는 돼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해는 되는데 일반 해의 상수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생기지 않아요. 얻을 수 없어요. 그런 해는 특이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일반해, 특수해, 특이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정리해 볼까요? 일반해는 이미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미 상수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해는 특수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해는 분명히 해인데, 해가 되는데 일반 해의 상수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얻을 수 없는 해. 그런 해는 특이해라고 한다. 예,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이제 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예, 이게 모든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예,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은 아까 그 미분 방정식의 개수를 얘기했었죠.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1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 미분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그 미지함수의 도함수 중에 그 최고계 도함수가 바로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 이런 것들은 나타나면 안 되죠. 도함수만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1개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1개 미분 방정식을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럴 때 1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 예, 당연히 도함수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1개. 그렇다면 더블 프라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개 미분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dx분의 dy는 하고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안에 dx분의 dy가 있을 테니까 방정식 안에 그 방정식을 dx분의 dy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된 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fxy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x라는 독립변수도 들어가 있을 거고 y라는 함수도 들어가 있을 테니까 x와 y 그리고 상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fxy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개 미분 방정식은 dx분의 dy는 fxy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금방 앞에서 봤듯이 그 해를 구하면 이미 상수를 포함하는 일반 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그 이미 상수에다가 어떤 특정한 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특수해를 얻어봤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특수해라는 것은 그 일반 해 중에서 특정한 점을 지나가는 걸 우리가 찾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식을 아예 처음부터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x분의 dy는 fxy라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y를 구해라. 그런데 그 y라는 함수가 x의 값이 x0일 때 그 y의 값은 계산된 값은 y0가 돼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예, 기호로 y x0는 y0 이렇게 씁니다. y 괄호하고 x0 x의 값이 x0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그 값이 y0다라고 하면 y의 값은 계산된 결과가 y0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수예요. x0, y0. 자,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것을 이것을 초기값 문제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초기 조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초기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가는 걸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초기 조건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초기값 문제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초기값 문제 중에서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2개 미분 방정식이나 3개 미분 방정식을 뒤에서 다룰 텐데, 예, 고개 미분 방정식을 다룹니다. 예, 그럴 텐데
뒤에서 1개 미분 방정식의 조건하고 혼동해서 이 조건을 가지고 판정을 해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1개 미분 방정식에 쓰는 조건이다. 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제 멋대로 막 식을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해가 항상 있으란 법은 없어요. 그렇죠. 예, 고개 미분 방정식으로 가면 예, 그런 일이 허다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해가 없는 걸 우리가 막 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것은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해가 딱 하나만 있는 건지 아니면 2개 이상, 예, 무수히 많이 이렇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정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걸 먼저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한 얘기고요. 2개 이상은 이 방법이 아닙니다. 예,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1개 미분 방정식의 초기값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이론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이론을 결과만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초기값 문제 dx분의 dy는 fxy, 그리고 초기 조건 y의 값은 x의 값이 x0일 때 y0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 초기 조건에 주어진 x의 값 x0와 그때 계산된 y의 값 y0, 이렇게 평면에 있는 점이 하나 만들어져요. x0, y0라는 점이 하나 생겼죠. 평면에 있는 점이죠. 그렇죠? 예, xy 평면에 이렇게 주어진 점이 있습니다. x0, y0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영역을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은 조건에 따라 이 영역이 이제 바뀌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점을 포함해야 되고 내점으로, 그리고 이 경계는 없어야 돼요. 이 영역은. 그러니까 경계가 없으니까 오픈이라고 합니다. 예, 오픈 리전, 예, 열린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해서 그 영역을 리전이라는 뜻으로 R이라고 쓸게요.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영역. 예, 이렇게 R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하나 잡을 수 있어서 그 영역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열린 영역 R이 존재해서 그 영역 안에서 여기 있는 dx분의 dy하고 같다라고 정리한 함수입니다. 이변수 함수겠죠. xy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이 fxy라는 이 함수가 이 영역 전체에서,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그런 뜻입니다. 예, 이 안에서 만약에 연속이 되면, 예, 그러면 이 초기값 문제는 해를 갖게 돼요. 분명히 하나는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해가 있다 없다라는 걸 어떻게 판정하냐? dx분의 dy는 하고 정리해서 만들어진 함수 fxy, 그 함수가 여기 초기 조건에 x0, y0, 이 점, xy 평면에 있는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영역 안에서 아주 작게라도 그렇게 잡을 수 있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 그냥 단순한 조건이에요. 연속이면 해가 존재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해가 이제 유일하냐라는 걸 알고 싶을 텐데 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유일하게 될 수 있어요. F가 연속이 돼야 되고, 그리고 F를 Y로 편미분한 값. 예, 이 편미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미적분학에서 배웠겠죠. 예,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방법. 혹시 잊어버렸으면 특별한 거 없습니다. 미분하는 작업인데 Y를 변수로 미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X를 변수로 미분하는 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라고 쓸 거고, Y를 변수로 미분하는 것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라고 쓸 겁니다. Y로 미분한다라는 것은 X로 표현된 값은 그 안에 Y가 없다고 하면, X하고 상수만 가지고 표현됐다면 X는 그냥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Y로 편미분할 때는 X를 상수 취급. 그러니까 변수가 더 있다. 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예, 또 혼동될 수 있으니까 y만 변수 취급한다. 나머지는 전부 상수 취급한다. 변수라고 표현된 것들도 나머지는 y 말고 나머지 변수는 전부 상수 취급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x로 편미분할 때는 x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 변수는 전부 상수 취급한다. 어렵지 않죠? 편미분하려는 변수만 변수 취급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그것을 편미분이라고 불러요. 그때 f를 y만 변수 취급해서 미분하는 방법. y로 편미분한 값. 예, y로 편미분한 값이 f도 연속이고 y로 편미분한 것도 연속이고 이렇게 두 개가 연속인 거예요. 두 개가 연속이면 이 초기값 문제는 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미분 방정식이 무엇이냐라는 것하고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그런 용어들하고 그리고 초기값 문제에 대해서 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가 하나만 있는지 이런 것들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요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가 존재하는지 또는 유일한지 이걸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을 1.5를 한번 볼까요? 초기값 문제 dx분의 dy는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해줬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반드시 dx분의 dy 하고 풀어내야 됩니다. dx분의 dy는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이다. 1개 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하는 것이 바로 fxy라는 함수겠죠. 그렇죠? 그리고 초기 조건이 있어요. x0는 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때 y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y0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죠. 해서 y0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x0는 y0다라는 이 초기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는 겁니다. 0에서의 y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초기값 문제의 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유일한지 한번 논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fxy를 우리가 연속인가 아닌가 판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0,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이 xy 평면에 있는 점을 하나 찾는 거예요. xy 평면에서 0, 마이너스 8분의 1 이쯤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 점이죠.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영역을 아무리 작게라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작게라도 이 영역 안에서 연속인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fxy는 여기 마이너스 3 상수입니다. x제곱 다항함수 모양이죠. y제곱 y의 다항함수 모양이죠. x와 y로 표현됐지만 다항함수 모양이에요.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배워서 알지만 다항함수로 표현된 건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점을 포함하는 이 영역 전체에서 연속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fxy가 연속이니까 우선 해는 존재한다라고 판정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은 이것을 y로 편미분해 봐야 됩니다. 자, 편미분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여기서 연습하시면 돼요. 이 식을 y만 변수라고 생각하고 x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곱해진 상수, x제곱은 상수 역할입니다. 마이너스 3x제곱 하는 건 그냥 곱하면 돼요. 그리고 y제곱은 변수니까 미분하면 돼요. 그런데 y제곱을 미분하면 2y입니다. 그럼 2y하고 마이너스 3x제곱하고 곱하면 결과는 마이너스 6x제곱 y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다항함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f를 y로 편미분한 이 함수도 마이너스 6x제곱 y도 당연히 이 어떤 열린 구간, 열린 영역을 아무리 작게 줘도 아무리 크게 줘도 내 마음대로 막 줘도 그렇죠? 그래도 그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을 하든지 그 영역에서 연속이 되지요. 그렇죠? 큰 영역에서 연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충분히 작게 잡아주면 됩니다. 어쨌든 연속이 되게 해주는 그런 영역이 존재하기만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기를 못하죠. 하지만 존재한다면 아무리 작은 영역이라도 그렇게 우리는 해의 존재성과 해의 유일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가 다 됐으니까 어떻게 얘기되나요? 이 초기값 문제, 즉 0,-8분의 1을 지나가는 그런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y라는 곡선, 그 곡선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그렇죠? 예, 나중에 이 방정식을 다시 푸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풀어볼 거예요. 예, 이 푸는 방법은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해가 뭐구나 예,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예제 1.6을 보세요. 초기값 문제 dx분의 dy는 x, y의 3분의 2승 그리고 초기 조건 y0는 제로다.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조사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dx분의 dy하고 같다라고 놓은 이 함수가 바로 fx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건은 x0가 0이고 역시 그때 값 y0도 0이네요. 원점이죠. 자, 그렇다면 0,0을 지나가는 여기 원점입니다. 예, 이 원점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영역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영역 안에서 fxy가 연속인가 따져봅니다. 당연히 xy의 3분의 2승 하는 것은 xy가 둘 다 0이 되더라도 함수값이 다 존재해요. 0 아니면 당연히 존재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0,0을 포함하는 어떤 작은 이런 열린 영역을 잡아주면 거기서 연속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얘기를 가지고 바로 해가 존재한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는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밖에 없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또 판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fxy를 y로 편미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f를 y로 편미분하면 y만 변수 취급합니다. 그럼 y의 3분의 2승은 미분이 돼야 되고요. x는 상수 취급하니까 곱해져 있는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x는 곱해두고 y의 3분의 2승을 미분하면 3분의 2 y의 3분의 2에서 1을 빼야 되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니까 이건 y의 3분의 1승 분의 1이지요. 즉 세제곱근 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y로 편미분한 값은 3분의 2하고 이것을 곱한 거니까 3 곱하기 y의 3분의 1승 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다가 앞에 곱해진 상수 x를 곱하면 되니까 y로 편미분한 값은 이 전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분모에 y의 3분의 1승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y가 0이 되면 이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 0이 아닌 그런 y의 값을 가지고 이 값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0,0을 포함하는 어떤 작은 열린 영역을 잡더라도 0,0을 포함해야 되니까 당연히 원점은 들어가요. 그 y가 0인 값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이 원점을 포함하는 어떤 영역을 잡더라도 연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유일하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겠네요. 해가 있는 건 아는데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그건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해가 두 개 이상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이걸 풀어보면. 예.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제 1.7 볼까요? 초기값 문제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 그리고 초기 조건 y0는 3 이것의 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해의 모양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식을 음함수를 미분해서 얻었던 거죠. 그리고 정리한 미분 방정식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수는 미분해서 0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라는 것이 항상 어떤 상수 c를 갖다 놓더라도 미분 방정식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다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의상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일반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실제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해를 구해봐야 되니까 실제로 한번 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해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다. 이것이 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0, x의 값이 0일 때 3, y의 값이 3, 0,3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0,3을 이 해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예, 이 식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x에다가 0 대입하고 y에다가 3 대입하는 거니까 0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c, 3의 제곱은 9가 되는 거니까 c는 9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임의상수 c는 이제 9라는 값으로 특정한 값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점을 지나가는 해는 이 많은 일반해 중에서 c를 9로 바꿔놓은 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 그렇죠? 예, 이것이 해예요. 자, 그렇다면 이 초기값 문제의 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해만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이걸 알아볼 거예요. 이 점을 지나가는 해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다라는 걸 이제 해석을 해줄 거예요. 자, 우선은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y분의 x가 fxy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0,3이라는 이 xy 평면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0,3 이 점이죠.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영역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x의 값, 예, 여기 x의 값이 0일 때 y의 값이 3인 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x축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잡아주면 그렇다면 여기에는 여기 y의 값이 0인 곳을 예, 제외시키고 이렇게 작은 영역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점을 이 위쪽으로 이렇게 또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y가 0이 안 되게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y가 당연히 0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것은 연속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영역이 있으니까 해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f를 y로 한번 편미분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y분의 x를 y로 편미분할 거니까 곱해진 상수 마이너스 x는 그대로 마이너스 x라고 곱해두면 됩니다. y분의 1만 미분하면 되는데 y분의 1을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이죠. 해서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을 여기다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y제곱분의 x가 되죠. 해서 f를 y로 편미분한 것은 y제곱분의 x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분모 y제곱이 있지만 역시 이렇게 작은 영역을 잡아주면 이렇게 y가 0이 안 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영역을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R이라는 영역이다. 이 0,3을 포함하는 열린 영역이다.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 역시 y로 편미분한 y제곱분의 x도 연속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f도 연속이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도 연속이니까 해는 존재하고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0,3을 지나가는 그 해는 이 열린 영역에서 지금 두 가지가 다 연속이 됐으니까 당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네요. 자, 그렇다면 그 유일한 해를 이제 얻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를 이런 개념으로 쓸 거예요. 사실은 그 해를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 이게 바로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됐죠. 근데 이 해는 뭔가요? 이 해는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3인 9는 3의 제곱이니까 그런 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이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 3짜리 이런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원 중에서 0,3을 지나가는 거니까 0,3 이 점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점을 포함하는 이렇게 열린
어떤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영역 안에서 F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가 연속이다라는 걸 가지고 판정을 한 거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지나가는 해는 우리가 요 안에서만 얘기할 거니까, 그렇죠? 여기는 y가 0 되는 곳이네요. x축은.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열린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해서 이걸 연장할 수 있게, 연속이 되게 연장할 수 있는 곳까지 가면 됩니다. 요 점은 요렇게 제해 주면 연속으로 이렇게 연장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연장을 해 주면 우리는 이렇게 열린 영역을 잡아줄 수 있고, 그 영역 안에서 F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가 둘 다 연속이 되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해는 여기 위에 있는 반쪽 원만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x의 값을 마이너스 3과 3이다라고 두면 y가 0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연속이라는 조건이 깨집니다. f가 연속이다라는 조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깨질 수 있죠. 그래서 0이 아니게 0을 여기 0 되는 값을 빼주면 돼요. 즉 x의 값을 마이너스 3과 3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x의 값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주면 y가 0인 곳은 빠진 거죠. 그렇죠? y가 0이 안 된 거죠. 그래서 y는 0보다 크고 3 이하가 됩니다. 그렇다면 둘 다 연속이 되니까 우리는 이 영역에 있는 곡선만 해곡선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식을 푼 것은 전체 원의 식을 얻은 거지만 그중에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그 해는 이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아래쪽 이 반쪽 곡선은 이 점 자체를 지나가지 않아요. 0,3을. 그래서 이건 제외하고, 그리고 이 두 함수 f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가 연속이 되게 조건을 주어서 y가 0인 곳은 이렇게 절단해 냈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버렸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부분만 우리가 해라고 한다. 이 곡선을 해곡선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이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수업 운영은 첫 번째 주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하고 2개의 시간을 그 녹화된 영상으로 올릴 거고요. 3월 8일부터 2주차 수업이죠.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3주 동안은 학교 측 그 운영 규칙에 의해서 실시간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그 EL 사이트에 실시간 수업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1주 2번은 녹화된 수업을 보시면 되고요. 2주, 3주, 4주 이렇게 3개 주간에는 실시간 수업이니까 그 해당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줌으로 초대가 될 거고요. 그 EL 사이트에 이미 초대가 이제 되어 있을 겁니다. 해서 거길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3주가 지나고 나면 5주, 6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주까지는 다시 녹화 수업으로 갑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